13장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가 객체지향 개념 중 마지막 개념입니다. 자, 인터페이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문자한테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실무 몇 개반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학습해서 인터페이스 왜 사용하는가, 그 목적 실습하면서 인터페이스의 사용 목적을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의 정의. 자, 정의는 인터페이스 키워드로 선된 추상 클래스입니다. 자, 인터페이스 제가 11장 추상 클래스 할 때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추상 클래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앞에서 한 추상 클래스를 한번 복습해보면, 자, 추상 클래스의 목적은, 추상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로 사용되는 부분은 없죠. 추상 클래스는 객체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는 아니면 계층 구조에서 상위 클래스로 사용됩니다. 자, 상위 클래스에 사용되면서 하위 클래스의 기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때 추상 클래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는 일반 클래스의 멤버도 사용할 수 있고 플러스 추상 메소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상 클래스에 추상 메소드가 있으면 하이 클래스에서는 반드시 추상 메소드를 동일한 형식으로 구현해 줘야 됐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제 하이 클래스의 기능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추상 클래스의 기능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특화된 게 인터페이스라고 그랬습니다. 자, 특징. 추상 클래스가 발전된 개념이므로 인스턴스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추상 클래스처럼 인스턴스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자, 멤버로는 상수와 추상 메소드만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에서는 일반 클래스의 멤버도 추상 클래스의 멤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인터페이스의 멤버는 이제 일반 클래스의 멤버는 될 수 없고 상수와 추상 메소드만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상위에 인터페이스가 위치했을 때 하이 클래스에서는 반드시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를 구현해야 됩니다. 업계생 참조 변수로 사용 가능합니다. 당연히 인터페이스는 인스턴스 생성이 불가능하니까 상위 타입으로 하면 쓰이겠죠. 그러니까 업계스팅 참조 변수로 사용 가능합니다. 하이 클래스에서는 임플로멘트 관계입니다. 자, 우리 추상 클래스에서도 하이 클래스에 추상 클래스의 추상 메소드를 구현하면 이클립스에서는 오버라이딩 애너테이션이 생성됐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를 하이 클래스에 재정의 하는 걸 구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클립스에서는 오버라이딩 애너테이션으로 표시돼서 앞에서 배운 대로 해석하면 재정의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구현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임플로멘트 관계입니다. 하이 클래스에서는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바는 단일 상속만 허용하므로 한 개의 클래스는 하나의 클래스에서만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터페이스는 하이 클래스에서는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바의 단일 상속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됐습니다. 원래 인터페이스에 도입된 의도는 자바는 단일 상속만 허용하는데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다중상속과 유사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끔 인터페이스가 도입된 겁니다. 근데 우리 실제 생활에서도 상속은 많이 받을수면 좋죠. 다중상속의 장점도 있습니다. 당연히 클래스도 여러 클래스에 상속받으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바는 원래 인터페이스를 도입해서 다중상속과 비슷한 기능을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하이 클래스의 기능을 구조하는 데 더 많이 사용됩니다. 자, 인터페이스의 용도. 기능만을 하이 클래스에서 강제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합니다. 자, 말씀드렸죠. 추상 클래스에서 하이 클래스의 기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기능을 특화시켜서 이제 인터페이스가 도입됐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터페이스의 용도를 우리 현실에 비유하면 현실에서 우리 강제성 있는 법률, 법규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파트나 빌라를 사면 리모델링을 합니다. 자, 리모델링을 하면 건물이 자기 소유더라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죠. 리모델링 법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1조 1항, 2항, 3항처럼 리모델링이 법규가 있으면 각각의 아파트든 빌라든 소유주는 이 리모델링 법규는 준수하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내부 구조대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만약에 안 하면 이런 법규를 어기면 당연히 구청에서 와서 이제 법규대로 잘 리모델링이 됐나 이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안 되면 인가를 안 해주죠. 안 해주면 건물을 다시 매매할 때
매매가 안 되죠. 매매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서는 아파트든 빌라든 어떤 건물이든 구조는 다 달라도 리모델링의 법규집에 있는 이 규정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또 반드시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법규라는 의미는 강제성 있게 모든 경우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한다. 만약에 법규를 위반하면 그것에 대해서 강제성 있게 그렇게 하도록 강제합니다. 동일하게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하이 클래스에서는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추상 메서드는 반드시 구현해야 됩니다. 앞에서 추상 클래스처럼 하이 클래스에서 추상 메서드를 구현 안 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현실에서 하이 클래스에서 강제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구현해라고 하는 강제성 있는 법규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인터페이스는 통상 프로그램 개발 시 프로그램의 전체 구조, 즉 뼈대를 정의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전체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의 구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자바에서 인터페이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형식입니다. 자, 먼저 인터페이스 명을 써줍니다. 자, 그리고 앞에 접근 제한자 퍼블릭으로 지정합니다. 자, 그런 후 이번에는 클래스 대신에 인터페이스로 지정합니다. 자, 인터페이스 블락에는 자, 인터페이스의 멤버 상수와 추상 메서드를 선언합니다. 자, 인터페이스 멤버는 상수와 추상 메서드만 가능합니다. 자, 앞에서 추상 클래스가 특화된 기능이 인터페이스라고 그랬습니다. 추상 클래스에서는 일반 클래스의 멤버도 구현 가능했습니다. 근데 인터페이스는 상수와 추상 메서드만 가능합니다. 자, 실제 이클립스에서 인터페이스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패키지 생성한 후 우클릭해서 뉴, 이번에는 인터페이스를 선택합니다. 자, 인터페이스 이름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피니쉬를 클릭합니다. 그럼 해당 패키지 아래 카.java 파일이 생성됩니다. 자, 열어보면 public interface 카 인터페이스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인터페이스도 추상 클래스의 일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컴파일하면 카.class 클래스 파일이 생성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클립스에서 인터페이스를 직접 생성해도 되고 우리 앞에서 클래스 파일 만들어서 클래스 키워드를 인터페이스로 변경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자, 그럼 실제 이클립스에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니까 ch13 프로젝트 새로 생성했습니다. 패키지 섹션 01.2x01 패키지 만들었습니다. 자, 우클릭해서 인터페이스 뉴. 자, 이번엔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 선택해서 자, 인터페이스 이름 인터페이스 이름 카로 지정되고 앞에 퍼블릭 인터페이스 바로 생성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클래스 선택해서 카이라는 클래스 파일 생성했습니다. 요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로 변경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자, 그럼 인터페이스도 추상 클래스의 일종이니까 컴파일이 되면 클래스 파일로 컴파일이 됩니다. 자, 그 위치를 한번 가보면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 폴더로 이동합니다. 자, 13장에 섹션 01 밑에 EX01 패키지 보면 자, 카.클래스, 카2.클래스 인터페이스도 추상 클래스 일종이니까 컴파일 되면 클래스 파일로 다 변환이 됩니다. 자, 인터페이스의 정의와 인터페이스의 형식, 인터페이스의 용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상 클래스의 기능이 특화된 게 인터페이스입니다. 그 인터페이스는 인스턴스 생성이 불가능하니까 자식 클래스로 사용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위의 위치에서 하이 클래스들의 기능을 구조하는 역할을 인터페이스가 수행합니다. 전 시간에 카 인터페이스를 이클립스에서 생성해 봤습니다. 그럼 카 인터페이스에 실제 차와 관련된 상수와 차와 관련된 기능을 하는 추상 메서드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카 인터페이스에 자, 먼저 상수를 선언합니다. 자, 인터페이스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수와 추상 메서드만 선언 가능합니다. 12장에서 배운 상수 형식입니다. 보면 상수명은 대문자로 표시합니다. 세이프 스피드니까 차량 주행 안전 속도입니다. 60으로 초기하고 있고, 자, 상수 형식. 자, 상수 앞에는 public static final 지정자가 붙습니다.
자, 인터페이스에서는 우리 앞에서 배운 Public Static Final 지정자로 정식 상수로 선언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자, 주석으로 있는데, 자, 변수 형식으로 상수명하고 접근 제한자 변수 타입 선언 후, 자, 60으로 초기하면 컴파일하면 내부적으로 방금 선언한 형식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무에서는 주석 처리한 이 형식도 많이 쓰입니다. 둘 다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차와 관련된 추상 메서드를 선언합니다. 스피드업, 스피드다운, 스탑. 다 이제 애브스트랙트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 메서드로 선언합니다. 자, 인터페이스에서는 추상 메서드 쓰는 시 애브스트랙트 지정자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주석을 보면 public void, speedup, speeddown, stop 모두 애브스트랙트를 생략해도 컴파일하면 자동으로 애브스트랙트 지정자를 지정해 줍니다. 애브스트랙트 지정자를 생략한 이 형식도 많이 쓰입니다. 자, 카 인터페이스에 상수와 추상 메서드를 추가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클립스에서 실제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안전 속도를 의미하는 세이프 스피드 상수입니다. 자, 안전 주행 속도를 저장하는 세이프 스피드를 60으로 초기한 후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 지정자를 붙여서 상수로 선언했습니다. 상수 선언 형식 우리 12장에서 했습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복습해 주세요. 자, 인터페이스에서는 상수 선언 시 스태틱과 파이널 지정자는 생략 가능합니다. 자, 한번 해보면, 자, 상수 이름만 상수식으로 선언하고 다른 부분은 다 변수식으로 선언해서 60으로 초기하면 컴파일 시 자동으로 스태틱과 파이널 지정자를 컴파일러가 추가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추상 메서드를 선언합니다. 자동차의 속도 높이는 기능을 하는 스피드업 메서드입니다. 자동차의 속도를 감소시키는 스피드다운 메서드입니다. 스탑 추상 메서드를 선언합니다. 자, 추상 메서드 쓰는 시 인터페이스에서는 애브스트랙트 지정자 생략도 가능합니다. 추상 메서드 쓰는 시 애브스트랙트 지정자를 생략해도 컴파일 시 자동으로 애브스트랙트 지정자를 추가를 해줍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애브스트랙트 지정자를 생략한 추상 메서드 선언이 많이 사용됩니다. 카 인터페이스의 상수와 추상 메서드를 선언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엔 카 인터페이스에 있는 추상 메서드를 여러 가지 자동차 클래스에서 구현하는 과정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카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인터페이스 멤버인 상수와 차 관련 기본 기능을 하는 추상 메서드를 선언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 인터페이스를 직접 하이 클래스에서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하이 클래스를 구현 클래스라고 합니다. 인터페이스에는 아직 구현되지 않은 추상 메서드를 선언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하이 클래스는 반드시 추상 메서드를 구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 클래스를 구현 클래스라고 합니다. 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여러 가지 자동차 클래스들을 계층 구조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상위에 작성한 인터페이스가 위치합니다. 자, 그리고 하위에 트럭과 스포츠카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간의 상속 관계에서는 UML에서 실선으로 된 하살표를 표시했습니다. 근데 하이 클래스에서 구현하는 상위 인터페이스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자, 그리고 하이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관계는 임플리먼트 관계입니다. 우리 클래스와 클래스의 상속 관계는 익스텐즈 키워드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임플리먼트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하이 클래스에 있는 트럭과 스포츠카는 모두 자동차 일종이니까 상위에 있는 카 인터페이스에 있는 자동차로서의 기본 기능은 반드시 구현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구현해 주지 않으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터페이스는 일반적으로 상위 위치에서 하위 자식 클래스의 기능을 구조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인터페이스 구조로 어떤 기능이 설계됐다. 이러면 이 인터페이스는 하이 클래스의 기능을 인터페이스로 구조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주로 프로그래밍 시 전체 프로그램의 뼈대 구조를 설계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실제 자바 코드로 인터페이스를 하이 클래스에서 구현한 코드입니다. 보면 트럭과 스포츠카가 카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하고 있습니다.
자, 코드입니다. 카 인터페이스. 앞에서 살펴본 카 인터페이스입니다. 상수 선언합니다. 그리고 차로스의 기본 필수 기능을 추상 메소드로 선언합니다. 속도를 높이는 기능, 속도를 낮추는 기능, 정지하는 기능.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트럭 클래스입니다. 퍼블릭 클래스 트럭 써주고 임플리먼트 키워드를 이용해서 카 인터페이스를 구현합니다. 자, 그럼 카 클래스에 있는 3개의 추상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해 줘야 됩니다. 트럭은 차의 일종이기 때문에 차로스의 기본 기능인 스피드업, 스피드다운, 스탑 이 기능은 반드시 구현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스피드업 지금 트럭이 속도를 높입니다.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자, 그리고 스피드다운 트럭이 속도를 낮춥니다. 스탑 메소드는 트럭이 정지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3개의 추상 메소드를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구현 클래스에서 구현하는 추상 메소드에 보면 오버라이딩 애너테이션이 붙는데 말씀드렸듯이 실무에서는 구현한다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오버라이딩을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해석을 하면 뭐 재정의한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추상 메소드는 이제 일반적으로 하이 클래스에서 구현한다 이런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예, 참고로 알아두세요. 똑같이 스포츠카도 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카도 차니까 차로스의 기본 기능인 스피드업, 스피드다운, 스탑 메소드는 반드시 구현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똑같이 스피드업, 스피드다운, 스탑 메소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카는 이제 급가속 기능인 터보 기능을 자 이런 식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하이 클래스는 카 인터페이스에 있는 추상 메소드는 반드시 기본 필수 기능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인터페이스 용도에서 말씀드렸듯이 인터페이스는 하이 클래스의 기능을 강제하는 법률, 법규와 같은 기능을 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트럭이나 스포츠카 클래스를 보면 카 인터페이스에 있는 추상 메소드만 보면 이 각각의 하이 클래스에는 어떤 기능이 필수 기능이냐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포츠카는 자신의 기능인 터보 기능을 자 이런 식으로 메소드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니까 훨씬 하이 클래스의 구조나 기능 파악하는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자, 실행 클래스입니다. 뉴카 인터페이스는 객체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자, 뉴 트럭, 뉴 스포츠카 하이 구형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합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트럭 타입, 카 인터페이스 타입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자, 트럭 타입 T에 대입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지금 C가 카 인터페이스 타입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인터페이스는 상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타입 참조 변수는 어게스팅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인터페이스 쓰는데 상수에 접근해서 80으로 값을 변경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상수는 값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 12장 상수에서 다 했습니다. 자, 상수 값을 출력합니다. 인터페이스명으로 출력하면 됩니다. 자, 안전속도 60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 t.speedup, speeddown, stop. 트럭의 속도를 높입니다. 속도를 낮춥니다. 정지합니다. 정상적으로 출력합니다. 자, 참조 변수 C를 이용해서 스포츠카의 기능을 사용합니다. speedup, speeddown, stop. 스포츠카의 속도를 높입니다. 속도를 낮춥니다. 정지합니다. 정상적으로 출력합니다. 자, 근데 C.turbo를 호출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터보 메소드는 하이 스포츠카에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스피드업, 스피드다운, 스탑 메소드는 상위 카 인터페이스에 상위의 추상 메소드입니다. 메소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형성에선 어캐스팅 시 메소드 호출 과정을 그대로 따릅니다. 근데 터보 메소드는 하이 클래스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 접근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학습한 것처럼 C에 대해서 먼저 하이 클래스 타입 스포츠카로 다운 캐스팅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같은 스포츠카 타입 변수 S에 대입한 후 자, S.turbo를 호출하면 정상적으로 스포츠카의 고속 질주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카 인터페이스를 각각의 트럭과 스포츠카 하이 클래스에 대해서 구현해 봤습니다. 자, 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하이 클래스처럼 인터페이스는 하이 클래스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강제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터페이스는 프로그램 개발 시 전체 기능의 뼈대 구조를 설계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터페이스는 하이 클래스의 기능을 구조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이제 프로그램 개발 시 전체 프로그램의 구조적 설계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바는 상속이나 인터페이스로 계층 구조로 어떤 기능을 개발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UML로 전체 구조를 먼저 설계하고 코드를 구현하는 과정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앞에 설명드린 인터페이스 구조를 먼저 UML로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미리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 카 인터페이스 설계도 2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UML에 가보면 인터페이스 형식도 제공됩니다. 여기 보면 인터페이스 해서 네임 제공되는데, 자, 요 인터페이스 기능은 인터페이스 이름만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카 인터페이스는 상수도 있고 추상 메시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 설계 시는 상수와 추상 메시도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여기 기존의 클래스 요거 해서 요걸 변형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클래스 이름에 페이스 써주시고 인터페이스 명령을 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크기를 조정해 주세요. 자, 그리고 필드에 세이프 스피드 상수죠. 상수는 필기체로 쓰는 게 갈래입니다. 자, 그리고 자, 3개의 추상 메서드를 선언해 줍니다. 자, 그리고 2개의 구형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자, 첫 번째는 트럭 클래스. 하이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관계는 구현 관계니까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임플리멘테이션 요거 클릭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자, 트럭은 카 인터페이스에 추상 메서드를 그냥 구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스포츠카입니다. 스포츠카도 상의 추상 메서드를 그대로 구현하는데 스포츠카는 자신만의 기능인 터보 기능을 추가해서 사용합니다. 먼저 인터페이스의 구조를 정의하고 구현하면 이 정의한 구조도만 봐도 하이의 트럭과 스포츠카의 핵심 기본 기능은 뭔가 바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상위 인터페이스의 스피드업, 스피드다운, 스탑 메서드는 기본으로 구현하는데 자신의 기능인 터보 메서드가 추가됐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전체 코드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설계한 카 인터페이스를 실제 구현해 보겠습니다. 섹션 02 패키지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섹션 02.ex01. 카 인터페이스는 우리 앞에서 실습한 카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여기 카점 잡아 있죠. 요거 복사해서 섹션 02 패키지에 붙여넣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하이 클래스를 구현합니다. 자, 먼저 트럭 클래스입니다. 인터페이스와 하이프 클래스의 관계는 임플리멘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임플리멘트 키워드를 써줘야 됩니다.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마우스 올리면 type 트럭 must implement the inherited abstract method. 그러니까 트럭 클래스가 지금 구현하는 카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서드를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데 지금 구현하지 않았다. 그래서 발생하는 에러입니다. 자, 일일이 작성해줘도 된다. 이클립스에서는 바로 인터페이스 추상 메서드를 추가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마우스 올려가지고 add an implement message 요거 클릭하면 자동으로 동일한 형식의 추상 메서드를 메서드 블락을 추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요걸 수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스피드 트럭이 속도를 높이는 기능, 스피드 다운은 트럭이 속도를 낮춥니다. 자, 스탑 메서드는 트럭을 정지시킵니다. 구현하는 카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서드를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카 클래스입니다. 스포츠카도 동일하게 카 인터페이스를 구현합니다. 마우스 올려서
자, 다 추가해 줍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메소드를 구현합니다.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카 인터페이스를 지금 구현하니까 상해 추상 메소드를 지금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고속 질주 기능인 터보 기능을 추가합니다. 스포츠카는 경주용이니까 순간적으로 고속으로 질주하는 기능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카 클래스의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카든 트럭이든 차로서의 공통 기능이 있으니까 모두 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스포츠카에서는 자신만의 기능을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 코드를 보더라도 트럭과 스포츠카는 카 인터페이스를 지금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카 인터페이스는 이 추상 메서드가 기본 핵심 기능이구나 파악이 쉽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스포츠카에는 자 이런 부가 기능이 추가됐구나 이런 식으로 가독성이 훨씬 좋아집니다. 하이 클래스 인스턴트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자, 뉴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마우스 올리면 인터페이스는 객체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트럭 객체와 스포츠카 객체를 생성합니다. 자, 뉴 트럭에서 같은 트럭 타입 T에 대입합니다. 자,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뉴 스포츠카 객체 생성 후 인터페이스 타입 변수 C에 대입합니다. 자, 인터페이스 타입은 어게스팅 참조 변수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상수의 값을 변경해 봅니다. 자, 지금 에러를 발생시 상수는 값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상수 값을 출력합니다. 인터페이스 명과 상수 의미로 접근해서 출력합니다. 자, 실행하면 60을 출력합니다.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차를 사용합니다. t.speed 다운 t.start 실행하면 트럭의 속도를 높입니다. 속도를 낮춥니다. 정지합니다. 참조 변수 t는 정상적으로 트럭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참조 변수 c를 이용해서 스포츠카 기능을 사용합니다. 똑같이 참조 변수 C를 이용해서 스포츠카의 스피드업, 스피드다운, 스탑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합니다.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근데 스포츠카에는 터보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속 질주를 해야 되니까 참조 변수 C를 이용해서 터보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자, C점에서 T를 표시하면 터보 메소드가 표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C.터보 터보 메소드 호출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지금 undefined 됐다 그럽니다. C가 지금 스포츠카에 대해서 상위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타입으로 어게스팅 된 상태에서 하이 클래스에만 있는 터보 메소드를 호출하니까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운캐스팅을 일단 해줘야 됩니다. 자, 먼저 C를 스포츠카 하이 클래스 타입으로 다운캐스팅 후 같은 클래스 타입 변수 S에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S를 이용해서 자 TUR 치면 터보 메소드가 표시가 됩니다. 자, 실행하면 스포츠카 고속 질주 기능입니다가 출력이 됩니다. 자, 카 인터페이스에 있는 추상 메소드를 트럭과 스포츠카 클래스에 구현하는 예제를 실습해 봤습니다. 인터페이스도 구조상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상위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타입 참조 변수도 어게스팅 참조 변수로 많이 사용됩니다. 인터페이스 실습한 것처럼 하이 클래스의 기능을 구조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전 시간에 인터페이스는 주로 상위에 위치해서 하이 구형 클래스들의 기능을 일관성 있게 구조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항상 부모 타입이나 아니면 상위에 위치하니까 인터페이스 타입 참조 변수는 어게스팅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타입 참조 변수의 사용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드라이버 클래스입니다. 프라이빗 카 필드가 카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선언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 참조 변수가 다른 클래스의 필드 타입으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자, 주석으로 처리했는데 카 필드 선언하면서 뉴 트럭 바로 하이 트럭 클래스 인스턴스로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드라이버 생성자입니다. 생성자의 매개 변수에도 카 인터페이스 타입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생성자 호출 시 카 매개 변수로 카 인터페이스에 하이 인스턴스가 전달됩니다. 자, 전달되면 선언한 카 필드에 전달된 하이 클래스 인스턴스를 초기화합니다. 자, 드라이브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메서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메서드, 카 필드를 이용해서 스피드업, 스피드다운, 스탑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드라이브가 카 필드로 전달된 하이 자동차 인스턴스의 각각의 메서드를 호출해서 운전을 하는 기능입니다. 자, 트럭 드라이브, 트럭을 운전하는 기능입니다. 자, 메서드 내에서 카는 뉴 트럭, 카 인터페이스 타입 참조 변수가 메서드 내에서 지역 변수로 선언해서 하이 트럭 클래스 인스턴스 대입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참조 변수 이용해서 스피드업, 스피드다운, 스탑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자, 스피드업 메서드를 구현합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버는 운전하면서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자, 매개 변수 타입이 카 인터페이스 타입입니다. 메서드 호출 시 카 매개 변수로 하이 클래스 인스턴스 전달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를 이용해서 카 매개 변수로 전달된 하이 클래스 타입 판정해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보면 하이 클래스 인스턴스가 트럭인 경우에는 카 인터페이스를 트럭 타입으로 다운캐스팅 후 스피드업 메서드 호출해서 트럭을 운전합니다. else if는 자, 스포츠카 인스턴스가 전달된 경우입니다. 똑같이 스포츠카 타입 클래스로 다운캐스팅 후 스포츠카의 속도를 올립니다. 실행 클래스에서 드라이브 클래스 객체 생성 후 사용합니다. 뉴 드라이브에서 뉴 트럭, 트럭 인스턴스를 생성자 매개 변수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드라이버 생성자의 매개 변수가 카 인터페이스 타입이니까 하이 클래스 인스턴스는 어캐스팅에 의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생성된 드라이버 인스턴스의 카 필드에 전달된 트럭 인스턴스의 위치 값을 지정합니다. 자, 그걸 드라이브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자,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드라이브 메서드 호출합니다. 호출하면 카 필드가 가리키고 있는 인스턴스가 트럭 인스턴스니까 자, 카.스피드업, 스피드다운, 스탑 메서드 호출하면 트럭 클래스의 스피드업, 스피드다운, 스탑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실행 결과는 트럭이 속도를 높입니다, 속도를 낮춥니다, 정지합니다를 콘솔로 출력합니다. 드라이브 1.스피드 메서드 호출하면서 뉴 트럭, 트럭 인스턴스를 전달합니다. 자, 그럼 스피드업의 카 매개 변수가 하이의 트럭 인스턴스를 받습니다. 첫 번째 if문에서 카 인스턴스 오브 트럭이냐? 참이죠. 참이니까 트럭 타입으로 다운캐스팅 후 트럭.스피드 메소드로 하면 트럭의 속도를 올립니다. 실행 결과는 트럭의 속도를 높입니다. 출력합니다. 자, 뉴 드라이버, 두 번째 드라이버 객체 생성 후 이번에는 뉴 스포츠카, 스포츠카 객체를 전달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카 인터페이스는 하이 인스턴스를 받습니다. 두 번째 드라이버 인스턴스의 카 필드는 이번에는 스포츠카 객체를 가리킵니다. 자, 그럼 드라이브 2점 드라이브 호출하면 이번에는 카 필드가 스포츠카 객체를 가리키니까 스포츠카의 스피드업, 스피드다운, 스탑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스포츠카가 속도를 높입니다. 속도를 낮춥니다. 정지합니다가 출력이 됩니다. 뉴 스포츠카, 스포츠카 객체 생성 후 스포츠카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자, 드라이브 2점 스피드업 호출하면서 스포츠카 참조 변수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참조 변수는 결국 뉴 스포츠카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스포츠카 객체가 전달되니까 결국 카 인터페이스 타입 매개 변수 카가 받으니까 결국 내부적으로는 이 구문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인스턴스 오브 트럭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else if로 가서 카 인스턴스 오브 스포츠카냐? 참이죠. 참이니까 카를 스포츠카 타입으로 다운캐스팅 후 스포츠카의 스피드업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자, 호출하면 스포츠카가 속도를 높입니다가 출력이 됩니다. 자, 생성자 매개 변수, 메서드의 매개 변수로 카 인터페이스 타입 참조 변수가 사용돼서 하이 클래스 인스턴스가 전달되어서 어캐스팅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인터페이스 타입은 어캐스팅 참조 변수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10장 다양성에서 예를 든 자바 API에서도 자바 API 객체 생성 후 상위 타입 참조 변수에 대입하는 코드입니다. 자, 이제 인터페이스 이후에 우리 자바 API 클래스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는데,
자바 API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상속 구조나 인터페이스 구조로 제공됩니다. 10행에서 지금 A-리스트 변수가 리스트 타입 선언 후 하이 클래스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이때 A-리스트 지금 리스트 타입 선언되는데 리스트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자바 API 사용 시 상위에 위치한 인터페이스 타입 참조 변수가 어캐스팅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실습해 보겠습니다. EX02 패키지를 새로 만듭니다. 카, 트럭, 스포츠카 클래스는 기존에 있는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카피해서 EX02 패키지에 붙여넣기 했습니다. 드라이버 클래스입니다. 카 필드가 지금 카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선언됐습니다. 자, 카 인터페이스 타입 필드 선언하면서 뉴 트럭 바로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해서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 드라이버 생성자 구현합니다. 매개 변수가 지금 똑같이 카 인터페이스 타입입니다. 카 인터페이스 타입 매개 변수로 하이 클래스 인스턴스 전달되면 카 필드에 초기화합니다. 운전사가 차를 드라이브하는 기능입니다. 자, 호출 시 카 필드가 가리키고 있는 하이 클래스 인스턴스의 스피드업, 스피드다운, 스탑 메소드를 호출해서 차를 운행 후 정지시킵니다. 트럭 운전하는 기능입니다. 메소드 블락에서 카 인터페이스 타입 지역 변수를 선언합니다. 자, 그리고 뉴 트럭 하이 클래스 인스턴스를 대입합니다. 지역 변수에서 어캐스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후 카 참조 변수 가리키고 있는 트럭 인스턴스의 메소드를 호출해서 운전합니다. 이번에는 매개 변수로 전달된 각각의 하이 자동차 클래스 인스턴스의 속도를 높이는 기능을 구현합니다. 자, 스피드 메소드의 매개 변수 카가 카 인터페이스 타입입니다. 하이 클래스 인스턴스 전달되면 if 문에서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를 이용해서 트럭이나 스포츠카냐를 판별해서 하이 클래스 인스턴스의 스피드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자, else if는 하이 클래스 인스턴스가 스포츠카 타입인지를 판별합니다. 동일하게 카 인터페이스 타입도 어캐스팅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카 인터페이스에 전달된 하이 클래스 인스턴스를 판별하기 위해서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가 많이 사용됩니다. 실행 클래스에서 드라이버 클래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드라이버 객체 생성하면서 생성자로 뉴 트럭 객체를 전달합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버 생성자의 매개 변수가 카 인터페이스 타입, 즉 상위 타입이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서 자신의 카 필드에 초기화합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브 클래스의 카 필드는 전달된 트럭 인스턴스를 가리킵니다. 참조 변수 드라이브 1로 드라이브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드라이브 메소드는 카 필드가 가리키고 있는 인스턴스에 스피드업, 스피드다운, 스탑 메소드를 호출하니까 생성자 호출 시에 카 필드는 트럭 인스턴스를 가리키니까 트럭을 운전합니다. 자, 실행하면 트럭의 속도를 높입니다. 트럭의 속도를 낮춥니다. 정지합니다가 출력이 됩니다. 자,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스피드업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뉴 트럭 객체를 전달합니다. 자, 그러면 자, 스피드업 메소드 호출하면서 카 인터페이스 매개 변수로 트럭이 전달됩니다. 그러면 if 문에서 카로 전달된 하이 인스턴스가 트럭이냐? 참이죠. 참이니까 카 인터페이스를 다운 캐스팅 후
트럭의 스피드 매스로 호출합니다. 실행하면 트럭의 속도를 높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드라이버 객체를 생성합니다. 자, 생성하면서 스포츠카 객체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생성자 카 매개 변수로 스포츠카 객체가 전달되니까 두 번째 드라이버 인스턴스의 카 필드는 스포츠카 객체를 가리킵니다. 드라이버 2 참조 변수로 드라이브를 호출하면 이번에는 카 필드가 스포츠카를 가리키니까 스포츠카를 운전합니다. 자, 실행하면 스포츠카가 속도를 높입니다. 속도를 낮춥니다. 정지합니다를 출력합니다. 자, 뉴 스포츠카 객체 생성 후 동일 타입 변수 스포츠카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브 2점 스피드 호출하면서 스포츠카를 전달합니다. 스포츠카 객체를 가리키니까 결국 스피드 호출하면서 17행에서 생성한 스포츠카 객체가 전달됩니다. 자, 그러면 카 매개 변수가 스포츠카 객체를 받으니까 if문을 또 수행합니다. 트럭 타입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else if문으로 가서 이번에는 스포츠카 타입이냐? 자, 이번엔 참이니까 이번에는 스포츠카의 스피드 매스로 호출합니다. 자, 실행해보면 스포츠카가 속도를 높입니다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것도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한번 따라가면 되겠죠. 자, 10행에 자, 브레이크 포인트 찍은 후 자, 실행하면 자, 10행이 걸렸죠. 스피드 매스도 호출하면서 뉴 트럭 객체 전달합니다. 따라가 보면 자, 스피드 자, 호출됩니다. 지금 카에 트럭을 가리키고 있죠. 아까 본 것처럼 트럭 객체를 전달했으니까 카 매개 변수가 트럭 인스턴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죠. 트럭 인스턴스가 있는 위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실행하면 인스턴스 트럭이냐? 참이죠. 참이니까 자, 캐스팅 후 트럭 속도를 높입니다. 출력합니다. 자, 복귀해서 자, 이번에는 드라이브 2점 드라이브 호출합니다. 자, 이번에는 스피드 호출하면서 스포츠카 참조 변수를 전달합니다. 스포츠카는 지금 스포츠카 객체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다시 메소드로 들어가면 자, 스피드 메소드 호출합니다. 이번에는 카가 스포츠카 객체를 가리킵니다. 지금 첫 번째 if문이 거짓이니까 else if문으로 분기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번엔 참이니까 자, 스포츠카 속도를 높입니다. 출력합니다. 자,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실제 매수도 호출하는 과정을 실습해 봤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타입이 생성자 매개 변수, 메소드 내에서 지역 변수, 그리고 메소드 호출 시 매개 변수로 사용되어서 하이 클래스 인스턴스를 받는 어캐스팅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인터페이스 타입은 상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실습한 것처럼 참조 변수로 사용돼서 하이 클래스의 여러가지 인스턴스를 어캐스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전 시간에 인터페이스 타입 참조 변수가 생성자의 매개 변수, 메소드의 매개 변수, 지역 변수로 사용되는 예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소드의 리턴 타입으로 인터페이스 타입이 사용되는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vehicle 클래스입니다. vehicle을 해석하면 탈 것,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탈 것에 대한 get 트럭 메소드입니다. 트럭 클래스 인스턴스 얻는 메소드입니다. 보면 new 트럭 객체 생성 후 같은 타입 트럭 변수에 대입합니다. 리턴 트럭 참조 변수를 리턴하니까 참조 변수 가리키고 있는 트럭 객체의 위치 값을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get 트럭의 리턴 타입이 똑같은 트럭 클래스 타입입니다. 자, get 스포츠카 메소드입니다. 스포츠카 객체를 얻는 메소드입니다. 보면 리턴 타입이 카 상위 인터페이스 타입입니다. 자, new 스포츠카 객체 생성 후 자, 참조 변수 스포츠카에 대입합니다. 리턴 스포츠카. 자, 스포츠카 참조 변수를 리턴하니까 스포츠카 참조 변수는 스포츠카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리턴하는 타입은 스포츠카 클래스 타입인데 리턴 타입은 상위 인터페이스 타입인 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리턴하면 리턴 시 스포츠카 인스턴스를 어캐스팅 후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쓰면 자, 리턴하면 스포츠카 참조 변수를 상위 타입 참조 변수인
카 타입으로 어캐스팅해서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스포츠카 참조 변수는 당연히 스포츠카 객체를 가리킵니다. 자, 실행 클래스입니다. new vehicle 객체 생성합니다. 같은 타입 참조 변수 vehicle에 대입합니다. 자, vehicle 참조 변수로 getTruck 메소드 호출합니다. 자, getTruck 메소드는 트럭 객체를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자, 그걸 같은 타입 참조 변수 트럭이 받습니다. 자,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speedUp, speedDown, start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트럭이 속도를 높입니다. 속도를 낮춥니다. 정지합니다를 출력합니다. 자, getTruck 메소드 호출하면서 이번에는 car 인터페이스 타입 참조 변수 car1에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car1은 리턴한 getTruck 인스턴스를 가리킵니다. 자, car1을 이용해서 speedUp, speedDown, start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어캐스팅 상태에서 하이 트럭 인스턴스의 메소드를 호출하니까 트럭이 속도를 높입니다. 속도를 낮춥니다. 정지합니다를 출력합니다. 자, 이번에는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get 스포츠카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자, get 스포츠카 메소드. 자, 스포츠카 객체를 생성 후 자, 리턴하는데 자, 리턴 타입이 카 인터페이스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어캐스팅 해서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자, 어캐스팅 해서 리턴하니까 카2도 같은 카 인터페이스 타입입니다. 자, 주석으로 처리한 구문은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get 스포츠카 메소드 호출하면 자, 스포츠카 객체가 어캐스팅한 상태에서 리턴되니까 지금 하이 스포츠카 타입 참조 변수로 받으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지금 리턴 타입이 카 인터페이스 타입이니까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카이 참조 변수로 스피드업, 스피드다운, 스탑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카이 어캐스팅 상태에서 지금 하이에 스포츠카 객체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스포츠카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속도를 높입니다. 낮춥니다. 스포츠카가 정지합니다를 출력합니다. 자, 근데 어캐스팅된 카2에 의해서 터보 메소드를 호출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터보 메소드는 스포츠카 하이 클래스에만 존재하는 메소드입니다. 자, 터보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 get 스포츠카 메소드 호출하면 자, 어캐스팅 한 상태로 리턴되니까 그걸 스포츠카 하이 클래스 타입으로 다운 캐스팅 합니다. 그걸 동일 타입 스포츠카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자, 그리고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터보 메소드를 호출하면 자, 이번에는 스포츠카 고속 질주 기능입니다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메소드의 리턴 타입으로 인터페이스 타입 참조 변수가 사용되는 경우를 알아봤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상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참조 변수는 주로 어캐스팅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실습해 보겠습니다. EX03 패키지를 생성합니다. 기존의 카, 스포츠카, 트럭 클래스는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합니다. 비클 클래스입니다. 여러가지 탈 것에 대한 객체를 넣습니다. get 트럭 메소드 트럭 객체를 넣습니다. 자, 트럭 객체 생성 후 트럭 클래스 타입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트럭 참조 변수를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그러면 트럭 참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트럭 객체의 위치 값을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get 스포츠카 메소드입니다. 스포츠카 객체를 얻는 메소드입니다. 리턴 타입이 카, 상위 인터페이스 타입입니다. 어캐스팅해서 호출한 것으로 리턴합니다. 자, 스포츠카 객체 생성 후 호출한 것으로 스포츠카 객체를 리턴하면 스포츠카 참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는 스포츠카인데 리턴 타입은 상위 인터페이스 타입입니다. 그러면 어캐스팅 돼서 호출한 것으로 리턴이 됩니다. 실행 클래스입니다. 비클 테스트. 자, 비클 객체를 생성합니다. 자, 그런 후 각각의
탈 것에 대한 객체를 넣습니다. 먼저 트럭 객체를 넣습니다. 자, 트럭 객체를 얻어서 자, 트럭을 운행합니다. 트럭.스피드업, 트럭.스피드다운. 자, 운행 후 이제 트럭을 정지합니다. 자, 실행해보면, 자, 트럭 객체를 얻어서 트럭을 운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정지합니다. 자, 이번에는 스포츠카 객체를 넣습니다. 자, 스포츠카 객체를 넣었는데, 스포츠카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스포츠카 객체를 리턴하면 카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어캐스팅해서 호출한 것을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카1이 지금 동일한 카 인터페이스 타입입니다. 카1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스포츠카를 운행합니다. 실행하면 카1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스포츠카의 스피드업, 스피드다운, 스탑 메소드 호출해서 스포츠카를 이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스포츠카의 터보 메소드를 호출해서 극가속 기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겟스포츠카 메소드 호출해서 어캐스팅 상태에서 카2에 대입합니다. 자, 근데 자, 지금 겟스포츠카 호출해서 스포츠카 클래스 타입, 스포츠카 변수로 받으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타임 미스매치입니다. 그러니까 겟스포츠카는 설명드렸듯이 지금 스포츠카 객체 리턴 시 어캐스팅해서 리턴합니다. 근데 지금 21행에 리턴하는 값을 받는 스포츠카는 하이 클래스 타입입니다. 그 어캐스팅 하니까 상위 타입은 하이 클래스 타입 변수가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20행은 지금 어캐스팅 한 상태에서 리턴 시 동일한 카 인터페이스 타입 참조 변수가 받으니까 사용 가능합니다. 카이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하이의 스포츠카의 메소드를 호출해서 스포츠카를 이용합니다. 자, 근데 카이 터보 메소드를 호출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어캐스팅 한 상태에서 스포츠카에만 있는 터보 메소드를 호출하니까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하이 클래스에 있는 터보 메소드를 사용하려고 하면 자, 스포츠카로 다운 캐스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터보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실행하면 스포츠가 고속 질주 기능입니다. 출력합니다. 자, 상위 인터페이스 타입이 메소드의 리턴 타입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터페이스는 계층 구조에서 항상 상위에 위치하니까 인터페이스 참조 변수는 생성자 메소드 매개 변수, 방금 학습한 메소드의 리턴 타입을 사용 시 어캐스팅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 앞에서 인터페이스는 하이 클래스의 기능을 구조화, 즉 정의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실제 인터페이스가 실제 실무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회원 기능을 구현한다는 가정하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개발 시 인터페이스는 기본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추상 메소드를 선행해서 사용합니다. 회원 기능을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구현해 보겠습니다. 즉, 그럼 회원 관련 필수 기능. 자, 회원 관련 필수 기능은 우리 앞에서 렌터카 프로그램 실습하면서 알아봤습니다. 회원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의 필수 관련 기능은 CRUD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회원 관련 필수 기능을 보면 회원 정보 등록 기능, 요게 create, 즉 C죠. 회원 정보 조회 기능, read, R, 회원 정보 수정 기능, update, U입니다. 회원 정보 삭제 또는 탈퇴 기능, delete, D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회원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의 기본 기능은 CRUD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회원 관련 기본 필수 기능이니까 실제 회원 기능 구현 시 먼저 회원 관련 필수 기능을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이 구현 클래스에서 각각의 추상 메소드를 구현하는 구조로 실제 기능을 구현합니다. 자, 회원 기능 인터페이스 구조입니다. 먼저 상위에 멤버 인터페이스를 선언해서 멤버 인터페이스에는
회원의 기본 필수 기능을 추상 메소드로 선언합니다. CRUD 기능을 하는 메소드가 선언됩니다. 자, 그리고 하위에 멤버 인풋이라는 구현 클래스가 상위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를 구현해서 회원 기능을 구현합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하위 클래스 이름은 일반적으로 상위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구현한다가 영어로 implementation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위의 구현 클래스 이름은 input로 마칩니다. 실제 웹 개발 시 어떤 기능을 구현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상위 인터페이스에는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추상 메소드를 선언 후 하위 구현 클래스는 상위의 추상 메소드를 구현하는 구조로 실제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실제 웹 개발 시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 하위의 구현 클래스 구조로 실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 기능을 구현한 코드입니다. 먼저 멤버 인터페이스입니다. 보면 멤버 인터페이스는 회원 관련 CRUD 기능을 하는 추상 메소드를 선언합니다. 멤버 인풋 구현 클래스입니다. 멤버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구현 클래스에서는 상위에 선언된 기본 기능 하나는 추상 메소드를 실제 구현하고 있습니다. 구현 클래스에서는 기본 기능을 구현하면서 회원 정보를 암호화하거나 복화하는 메소드를 따로 추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은 간단하니까 구분이 되는데 소스 코드가 복잡해지면 다른 사람이 인수인계해서 이 코드를 봤을 때 이 하이 클래스의 기본 핵심 기능은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추상 메소드만 보면 바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프라이빗으로 선언됐으니까 이런 클래스는 요 클래스 내에서만 사용되는 어떤 부가 기능을 하는 메소드구나.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지정해서 향후 유지 관리 시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조를 정해서 개발한 후 운영하다가 풍선말에 있는 것처럼 회원 관련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원 등급을 관리하는 메소드를 추가해달라. 그런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멤버 인터페이스에 회원 관련 기능을 하는 업데이트 멤버 그레이드 추상 메소드를 추가하면 바로 그걸 하위의 멤버 인풋 클래스에서 구현해서 사용하면 상위 멤버 인터페이스에 추가된 메소드는 코드가 복잡해지더라도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소드는 회원 관련 기능이구나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 실무에서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기능을 구현하는가 그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동일하게 13장 마지막 절에서 인터페이스와 하위의 구현 클래스 구조로 렌터카 프로그램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코드로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예제처럼 동일하게 먼저 인터페이스 구조로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코드 구현 시 먼저 전체 구조를 정의, 즉 설계하거나 아니면 파악하고 난 다음에 코드로 구현하는 과정으로 습관화 들으셔야 됩니다. 회원 기능 인터페이스 구조도 자, 필드는 없고, 자, 회원 관련 CRUD 기능을 하는 추상 메소드 선언합니다. 회원 관련 CRUD 기능을 하는 추상 메소드 4개 선언했습니다. 자, 그걸 멤버 인풋 구현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구현 클래스 이름 멤버 인풋 멤버 인풋 클래스는 상위에 인터페이스에 있는 추상 메소드를 의무적으로 구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CRUD 기능을 하는 메소드 수행 시 회원 관련된 정보를 암호화 또는 복화하는 메소드를 추가해서 사용합니다. 두 개의 암호화 복화 메소드는 클래스 내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접근 제한자를 프라이빗으로 지정합니다. 자, 먼저 구현하려고 하는 회원 기능에 대해서 전체 구조도를 정의, 설계해 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먼저 구조도를 먼저 우리가 정의하고 코드를 구현하면 구조도를 봤을 때 지금 멤버 인풋은 지금 멤버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관계니까 상위에 있는 추상 메소드는 필수적으로 구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자신이 추가한 인코드 멤버 인풋이나 디코드 멤버 인풋은 접근 제한자가 프라이빗으로 지정되었으니까
멤버 인풋 클래스 내에서만 사용되는구나. 바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각각의 메서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메모로 표시해두면 더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코드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섹션 03 패키지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섹션 03.ex01 패키지. 자, 먼저 상위 인터페이스 회원 관련된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추상 메소드를 선언합니다. 자, 4개의 회원 관련 CRUD 기능을 하는 추상 메소드를 선언합니다. 하에 구형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멤버 인풋입니다. 구형 클래스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IMPL로 마칩니다. 자, 그리고 멤버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우스 올려서 자, 추상 메소드를 다 추가해줍니다. 자, 그런 후 이제 각각의 메소드 블락에서 메소드의 회원 관련 기능을 수행해주면 됩니다. 하이 멤버 인풋 클래스에서는 멤버에 선언된 회원 관련 핵심 기능을 의미하는 추상 메소드를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회원 관련 기능을 수행하면서 이제 각각의 회원 관련 정보를 암호화 또는 복화해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인코드 멤버 인포, 디코드 멤버 인포 같은 메소드를 프라이빗으로 선해서 지금 멤버 인풋 클래스에 추가해서 각각의 회원 관련 기능하는 메소드에서 암호화 복화 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코드 멤버 인포나 디코드 멤버 인포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접근 제한자가 프라이빗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빗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개의 메소드의 사용 범위는 이 클래스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멤버 인터페이스만 보면 멤버 인풋에서 수행하는 회원 관련 기본 기능은 인터페이스만 보면 어떤 메소드가 회원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행하다가 자, 이번에는 자, 회원 등급 관리하는 메소드를 추가라. 자, 이런 식으로 요구가 왔을 때 회원 등급 관리하는 메소드도 어차피 회원 관련 기능을 하는 메소드니까 멤버 인터페이스에 먼저 추상 메소드를 추가합니다. 회원 관련 등급 메소드를 추상 메소드로 추가하면 하위에 멤버 인풋에서는 의무적으로 구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 마우스 올려서 똑같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구현해서 쓰면 언제든지 회원 관련 기능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 때 전체 코드 구조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유연하고 빠르게 회원 관련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업무를 맡게 되면 다른 사람도 이 하이 클래스에서 핵심 기능은 뭐냐? 멤버 인터페이스만 보면 파악이 가능합니다. 핵심 기능이 아닌 부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메소드는 인코드 멤버 인포나 디코드 멤버 인포처럼 클래스 내에서만 이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프라이빗으로 지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제 실무에서 어떻게 인터페이스가 사용되는지 회원 관리 기능을 이용해서 실습해 봤습니다. 똑같은 구조로 마지막 절에서 렌터카 프로그램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학습해 봤는데 자, 지난 시간에 사용한 인터페이스 기능은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하이 구형 클래스에서 구현하는 형식으로 인터페이스를 사용했습니다.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에는 단일 상속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인터페이스는 하이 구형 클래스에서 상위에 여러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개의 구형 클래스에서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 구현하기. 일반적으로 자바 API나 실무의 소스 코드들은 여러 단계의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개총 구조로 설계되어 제공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로 설계 중심 언어라고 그랬습니다. 앞에서 배운 클래스의 상속 구조나 아니면 13장에서 배운 인터페이스의 개총 구조로 기능을 설계해서 제공합니다.
다음 절에서 렌트카 프로그램에서도 실습해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이나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일단은 클래스의 개충 구조나 인터페이스의 개충 구조를 이용해서 전체 구조를 먼저 설계하고 기능을 구현합니다. 자, 따라서 먼저 개충 구조를 설계하거나 파악 후 기능 구현하는 순서로 접근해야지 자바로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 코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장 이후에 이제 자바 API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는데, 당연히 자바 API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여러 가지 클래스들의 상속 구조나 인터페이스의 개충 구조로 제공되니까 그런 기능을 잘 사용하려면 일단은 전체적인 구조부터 먼저 파악하고 각각의 API 클래스들의 기능을 학습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구현하는 클래스입니다. 자, 하위에 차일드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상위에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구현하고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 인터페이스가 iTest1, 두 번째 인터페이스가 iTest2. 지금 차일드 구현 클래스가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바는 클래스와는 달리 인터페이스는 동시에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자바 코드입니다. 자, 클래스명을 써줍니다. 지금 클래스명이 child입니다. child 써주고, 자, implement 키워드 다음에, 자, 구현할 인터페이스를 콤마를 구분해서 나열해 주면 됩니다. 지금은 두 개니까 iTest1, iTest2인데, 뭐 3개, 4개,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구현하고 싶으면 콤마로 구분해서 인터페이스명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나 클래스 블락에서는 두 개의 인터페이스에 있는 추상 메소드를 모두 구현해 줘야 됩니다. 자,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구현하는 소스 코드입니다. 자, iTest1 인터페이스입니다. 보면, 자, 인터페이스 iTest1, 인터페이스 블락에 메소드1 추상 메소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iTest2 인터페이스입니다. 동일하게 메소드2 추상 메소드를 선언합니다. 자,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구현하는 차일드 구현 클래스입니다. implement 다음에 iTest1, iTest2 콤마로 구분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차일드 구현 클래스에서는 두 개의 인터페이스에 있는 추상 메소드를 모두 다 구현해 줘야 됩니다. 오버라이딩 애노테이션 이용해서 메소드1, 메소드2 두 개의 추상 메소드를 모두 구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구현 안 해주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자, 실행 클래스입니다. 자, new child, child 객체 생성 후 똑같은 타입 참조 변수 C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코드입니다. 자, 참조 변수 C를 이용해서 method1, method2,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메소드 1 호출, 메소드 2 호출 출력됩니다. 자, 이번에는 인터페이스 타입을 어캐스팅 참조 변수로 사용합니다. i1이 iTest1 인터페이스 타입입니다. new child, child 객체 생성 후 어캐스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iTest1으로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iTest1. 메소드 1은 호출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메소드 1은 지금 iTest1의 추상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 요게 i1입니다. i1.method2 호출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i1은 지금 iTest1 타입이니까 iTest1은 method1 추상 메소드만 선언됐습니다. 그러니까 method2는 iTest1에 선언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중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상태에서도 인터페이스로 어캐스팅 된 상태에서 메소드 호출하려면 반드시 해당 인터페이스에 추상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어야 된다. 그 의미입니다. iTest2 인터페이스 타입 참조 변수 i2를 선언 후 new child, 하위의 child 객체를 어캐스팅으로 대입합니다. iTest2에는 메소드2가 선언되어 있으니까 i.method2는 호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i.method1은 호출이 불가능합니다. 클래스가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구현하는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하나의 클래스가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기능은 자바 API나 아니면 웹 개발 시 제공되는 API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바는 상속 구조나 인터페이스 구조로 기능을 구현하기 때문에 먼저 전체 기능을 정의, 즉 설계하거나 파악하고 난 다음에 코드로 구현하는 과정으로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저는 미리 차일드에 대해서 iTest1, iTest2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구현하는 기능을 미리 UML로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같이 많이 실습해 봤으니까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코드의 전체 구조를 미리 정의한 후에 코드로 구현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코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섹션 공사 패키지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섹션 04.ex01. 자,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생성합니다. 첫 번째 인터페이스 itest1. 메소드1 메소드를 추상 메소드로 선언합니다. itest 인터페이스입니다. 동일하게 메소드 추상 메소드를 선언합니다. 자,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구현할 구현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를 생성해 줍니다. 자, 차일드 클래스는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구현합니다. 임플리먼트 키워드 다음에 itest1, itest2 인터페이스를 콤마로 구분해서 나열해줍니다. 자, 마우스 올려서 add unimplemented method 추가하면 두 개의 메서드가 추가됩니다. 메서드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각각의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추상 메서드를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지금 구현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하이 구현 클래스에서는 임플리먼트 하는 인터페이스에 있는 추상 메서드는 모두 구현해 줘야 됩니다. 실행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하겠습니다. 차일드 객체 생성 후 같은 클래스 타입 변수 C에 대입합니다. 이건 당연한 코드입니다. 참조 변수 C를 이용해서 차일드 객체에 있는 메서드 1과 메서드 2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자, 실행하면 메서드 1 호출, 메서드 2 호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인터페이스 참조 변수가 어깨팅으로 사용하는 예입니다. itest1 인터페이스 타입 참조 변수 i1을 선언 후 하이의 차일드 객체를 어깨팅으로 대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이 클래스에서 구현해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들은 어캐스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i1 참조 변수로 메서드 1을 호출합니다.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호출이 됩니다. 반면에 i1에서 도트 연산자 표시하면, 자, 이클립스에서는 메서드 1만 표시합니다. i1을 이용해서 메서드 2를 호출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i1 인터페이스에는 메서드 1만 추상 메서드로 선택했습니다. 어캐스팅 상태에서 메서드를 호출하면 먼저 상위 itest1 인터페이스에 먼저 추상 메서드 있는가를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서드 1은 존재하니까 정상적으로 호출이 되는데, 반면에 메서드 2는 itest2에 존재하니까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다중 인터페이스 구현 시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 타입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하이 구현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무조건 호출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상위 인터페이스 itest2로 참조 변수 선언 후 하이 차일드 객체를 어캐스팅 합니다. 이번 itest2에 있는 메서드 2에 대해서는 호출이 가능합니다. 실행하면 메서드 호출 실행입니다. 반면에 i 참조 변수로 메서드 1을 호출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i가 itest2 타입이니까 itest2에는 메서드 2만 추상 메서드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2. 메서드 2는 호출 가능한데 i2. 메서드 2는 호출이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여러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사용하는 경우 상위 인터페이스 타입 참조 변수에 어캐스팅된 상태에서는 상위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추상 메서드만 호출이 가능하다, 그 의미입니다. 틀리기 쉽습니다. 자, 클래스에서 여러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구현하는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자바 API나 아니면 웹 관련 API에서는 여러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구현해서 기능을 많이 제공합니다. 잘 알아두세요. 다음 시간은 실제 인터페이스에 다중 구현 기능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회원 기능을 구현하는 과정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